베어링에서도 그 소음이 납니다. 와글와글와글와글 이런 소리도 있고, 비행기 뜨는 그런 소리도 나요. 이건 이제 BMW 그 엑스드라이브 트랜스퍼 케이스고요. 모터나 이 모듈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륜구동 이제 장치 쪽을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차량 점검을 하시면 오지를 줄이고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놈 얘가 또 준비되시면 하나 둘 셋 맞춰주실래요? 알았어. 잠깐만 준비가 안 됐어. 안녕하세요. 삼정오토미션의 송원섭 대표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토크 컨버터로 처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로 트랜스퍼 케이스, 그 다음에 사륜구동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증상이 많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트랜스퍼 문제인데 미션 문제로 착각해서 오진하는 경우도 많고, 트랜스퍼 문제인데 디퍼런셜이나 다른 바퀴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해서 또 오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트랜스퍼 구조, 작동 원리, 고장 증상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 하면 팁이죠.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은 트랜스퍼 케이스입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는 사륜구동 차량에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정비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륜구동 차들의 구동 전달 과정을 여기다 그려놨거든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륜구동 차들이 오리지널 사륜구동 차들, 최초의 사륜구동 차가 나왔을 때 대부분이 이런 구동 방식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일단 엔진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놓여져 있고요. 그 뒤쪽으로 이제 변속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속기 뒤에 트랜스퍼 케이스,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이 트랜스퍼 케이스가 있고요. 트랜스퍼 케이스가 없으면 그냥 출력이 뒤로 나와서 디퍼런셜을 통해서 뒷바퀴로 전달되는 그냥 후륜구동 방식의 차인데, 중간에 트랜스퍼를 하나 넣음으로써 동력을 앞으로 하나 더 빼줍니다. 그래서 앞쪽에 디퍼런셜을 하나 또 넣고 디퍼런셜에서 양쪽 바퀴로 가는 조인트랑 연결돼서 앞바퀴까지 구동이 돼서 네 바퀴가 함께 구동이 되는 그런 사륜구동 방식이 일반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SUV 사륜구동들은 대부분 이 방식을 택하고요. 승용차나 좀 작은 사이즈의 차들은 이런 방식의 이제 사륜구동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엔진이 가로 배치가 되고요. 변속기도 여기는 이제 뒤로 가 있는데 가로로 같이 배치가 됩니다. 변속기 바로 뒤에 디퍼런셜이 붙어 있어요. 여기는 디퍼런셜이 여기 앞쪽에 있는데, 여기는 변속기 바로 뒤쪽에 이제 위치해 있어서 이쪽에서 바로 앞바퀴로 이렇게 동력이 전달이 되고요. 이것도 부르는 명칭이 다양해요. 뭐 할덱스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사륜 기어 박스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할덱스라고 부르는 거는 이쪽 부품을 주로 많이 생산하는 회사 이름이 할덱스래요. 이 안에는 기어만 있습니다. 변속기에서 나오는 그 출력을 이어주는 기어하고 이쪽 샤프트 쪽으로 연결되는 기어,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디퍼런셜을 거쳐서 뒤쪽으로 출력이 옵니다. 오면 뒤쪽에도 리어 디퍼런셜이 있고, 여기서 이제 뒷바퀴로 이렇게 출력이 전달이 됩니다. 여기에는 트랜스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디퍼런셜 요 앞쪽에 그 트랜스퍼 기능을 하는 그 클러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사륜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클러치라는 거는 동력을 전달했다, 끊었다 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항시 사륜은 그런 동력을 끊었다, 붙였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디스크가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디퍼런셜로 이어지는 차들도 있는데,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차들은 여기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 기능을 하는 그 클러치 기능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건데요. 예, 이따가 제가 요거를 잠깐 분해해서 그 안에 구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부르는 명칭이, 이것도 또 할덱스라고 그러고, 뭐 어떤 경우는 뒤에는 디퍼런셜이고 요 앞에는 커플링, 크라이슬러에서는 PTU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랜스퍼 케이스 안에는 변속기 동력을 받아서 앞쪽으로 전달시켜주는 기어와 기어가 맞물려 있는 경우가 있고, 큰 SUV 같은 차량에는 기어와 기어가 맞물리는 게 아니라 기어와 기어 사이에 체인이 들어가서 그 체인이 동력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를 부르는 명칭이 되게 다양해요. 현장에서 일제시대 때를 겪으면서 일본어들이 자동차 부품 명칭 중에 되게 많아요. 니빠, 벤치 뭐 이런 거 다 일본 말이거든요.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많이 요즘 이제 원래 그 영어로 개선해서 부르고 있는데, 오래 정비하신 분들은 트랜스퍼 케이스를 뭐 핫케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핫케이스? 뭐 뜨거운 케이스? 정식 명칭은 트랜스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뭔가 이렇게 변환시켜준다는 거죠. 변환시켜준다는
주는 그런 이제 케이스인 거죠. 트랜스퍼 케이스. R 발음과 F 발음이 있어서 조금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굴려봤습니다. 사실 사륜구동이 동력 전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륜 차량이라든가 이런 후륜 차량에 비해서 고장날 요소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디퍼런셜이 하나 더 들어가죠. 트랜스퍼 들어가죠. 등속 조인트 2개씩 더 들어가죠. 또 추진축 하나 더 들어가죠. 이런 모든 동력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륜구동 이제 장치 쪽을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차량 점검을 하시면 오지를 줄이고 좀 더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비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벤츠 S클래스 둘 하나인데 그 포매틱이래요. 뭐 이 차 타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10만 킬로 넘으면은 프론트 디퍼런셜도 잘 나가고 트랜스퍼 케이스도 좀 문제가 있고 리어 디퍼런셜도 좀 이제 안에서 소음이 좀 나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여기 운전석 등속 조인트가 여기 안에 관절이 있거든요. 그 관절이 뚝 끊어져요. 우리 여기 조인트 관절이 이제 끊어지면서 동력이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하시다가 갑자기 툭 소리가 나면서 동력이 이제 이쪽으로 다 새버리니까 차가 전혀 이제 움직이질 않죠. 후진도 안 되고 전진도 안 되고. 그 정비업체 사장님 전화 오셔서 전후진이 안 돼서 자기는 미션이 나간 줄 알았는데 차 떠보니까 여기 등속 조인트가 끊어져 있더라. 근데 이것만 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문의를 하셔서 네, 보통은 이거 잘 나가서 이것만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기 관절 끊어질 정도 주행한 차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돌아가면서 생길 수가 있어요. SUV가 아니어도 아우디도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아우디 콰트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샤프트나 이런 트랜스퍼 케이스가 다 분리되는 게 아니고 프론트 디퍼런셜까지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띄워주세요. 그래서 아우디는 콰트로 변속기를 전문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변속기 안에 트랜스퍼 케이스, 샤프트, 프론트 디퍼런셜까지 다 이렇게 어셈블리로 돼 있어서 굉장히 큽니다, 미션이. 그래서 그 변속기가 거의 모든 차종에 다 들어갑니다. A4서부터 A5, A6, A7, A8 뭐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트랜스퍼 케이스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트랜스퍼 케이스. 이거는 지금 아우디 Q7, 아우디 Q7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그 트랜스퍼 케이스고요. 투아렉, 카이엔 이런 차량들에 들어가는 변속기입니다. 이렇게 체인이 있어요. 이게 연결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앞쪽에 미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션이 있고 미션 출력이 여기 이 스플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미션이 구동이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쪽에 스플라인이 있죠. 여기서 뒷바퀴 쪽으로 갑니다. 뒷바퀴 그 리어 디퍼런셜을 거쳐서 이제 바퀴 쪽으로 동력이 빠지는 거고요. 체인으로 연결돼서 앞쪽으로 가는 동력을 이제 이 체인이 이어주는 겁니다. 이 스플라인을 통해서 앞쪽으로 앞쪽 디퍼런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시 사륜 타입입니다. 네. 항시 사륜 타입이고요. 잠깐만요. 이거 항시 사륜 아니네. 항시 사륜은 여기가 돌면 이렇게 지금 계속 따라 돌아야 돼요. 앞바퀴 쪽으로. 얘는 여기를 잡아도 이 축이 돌아가요. 이렇게 후륜 쪽으로만 동력이 전달될 때는 후륜으로 구동이 되는 거예요. 후륜으로 구동이 되다가 여기 안에 커플링이 있습니다. 커플링이 뭐냐면 디스크들이에요. 저번에 토크 컨버터 하셨을 때 보셨겠지만 그 디스크 마찰제도 여기다 하나 띄우겠습니다. 프릭션 디스크와 스틸 플레이트가 요 안에 겹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들이 클러치라고 표현하죠. 그 클러치들이 지금 이렇게 미끌리죠. 이거는 지금 클러치가 붙지 않은 상태여서 미끌리는 거예요. 근데 클러치가 붙으면 항상 이게 돌아갈 때 체인까지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후륜으로 구동이 되다가 앞바퀴까지 구동이 전달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뒷바퀴가 어디 진흙에 빠졌다든지 얼음에 계속 노면에 미끌리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되면 이 클러치를 붙여서 앞바퀴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뒷바퀴가 슬립하는 조건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컨트롤을 기계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안에 스프링하고 클러치들이 있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자적으로 제어해 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더 반응이 빠를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BMW X드라이브 트랜스퍼 케이스인데 이렇게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이 모듈이거든요. 모듈에서 모터를 구동해서 이 모터가 트랜스퍼 케이스 로드가 있어서 이 클러치를 이렇게 압착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터가 구동이 돼서 클러치가 압착돼가지고 앞쪽으로 동력이 전달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자적으로 작동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뒷바퀴가 조금이라도 슬립하면 바로 앞바퀴로 동력을 배분해 줍니다. 그러다가 뒷바퀴가 정상화되면 바로 또 앞바퀴 동력을 빼주고요.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아주 빠르게 제어해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트랜스퍼 케이스예요. 핫 케이스, 뜨거운 케이스. 고장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체인 방식의 그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이 체인이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체인에 장력이 이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체인이 지금은 이렇게 누르면 이게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장력이 죽은 차들은 이렇게 누르면 거의 이 체인이 여기 노란색 부분에 닿을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가속해가지고 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빨리 급출발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주행을 하다가 급가속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럴 때 이 체인이 또 톱니를 넘는 소리가 나요. 따라락! 그럴 때는 체인을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베어링이 한 4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베어링에서도 그 소음이 납니다. 와글와글와글 이런 소리도 있고 비행기 뜨는 그런 소리도 나요. 좀 가장 흔히 일어나는 증상은 이 안에 커플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클러치 디스크 마찰재들이 마모가 되면서 사륜을 딱 붙여줬을 때 정확히 얘기하자면 전륜 쪽으로 동력을 전해주는 클러치가 딱 치압이 돼야 되는데 마모가 있다 보니까 정확히 치압이 안 돼서 미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핸들을 꺾고 이렇게 선회할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사륜들이 많이 작동을 하거든요. 네 바퀴에 이제 그 회전에 편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사륜이 작동을 하는데 클러치가 제대로 치압이 안 되니까 붙었다가 미끄럽다가 붙었다가 미끄러졌다가 계속 이걸 반복을 해요. 득득득득득 하는 그런 이제 느낌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코너링을 할 때 주차장에서 핸들을 완전히 꺾고 후진이나 전진을 할 때 그런 득득득득 하는 그런 현상은 이 트랜스퍼 케이스 내부 커플링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옛날에 BMW X5 2002년, 2003년 4.4 차량 같은 경우 차량 토크가 좋으니까 여기 출력 축하고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스플라인이 기어 이빨이 뭉개져 가지고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동력이 끊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량들은 급출발, 급가속 이런 거는 이런 모든 체인이나 베어링, 이런 스플라인 이런 쪽에 다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타시지 않고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가속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물론 안전에도 좋고요. 요즘 나온 차량은 이 트랜스퍼 커플링을 이렇게 모터로 제어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모터를 액추에이터라고 하거든요. 액추에이터만 있는 타입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액추에이터를 제어해주는 모듈까지 이제 같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BMW 그 엑스드라이브 트랜스퍼 케이스고요. 모터나 이 모듈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일단 이 타입의 트랜스퍼 케이스는 전자로 구동시켜주는 트랜스퍼 방식과 기계적으로 구동시켜주는 트랜스퍼 방식, 이건 체인 방식, 이거는 기어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요 승용차 방식의 사륜구동, 전륜 방식의 사륜구동 트랜스퍼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뒤쪽에는 이게 디퍼런셜이 있습니다. 디퍼런셜은 베벨 기어하고 피니언 기어, 기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요걸 분해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디퍼런셜이 이쪽 부분이고요. 출력축에서 출력을 받아서 이렇게 구동이 되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피니언 기어하고 여기 베벨 기어가 이렇게 돌아가는 여기 양쪽으로 등속 조인트가 붙어서 뒷바퀴가 이제 구동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차동 기어가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보면서도 항상 신기해요. 이 베벨 기어 안에 이 차동 기어가 있거든요. 기어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가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데 이게 왜 있는 거냐면 차량의 바퀴가 항상 동일한 회전수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측으로 선회를 한다고 보면 이쪽 오른쪽 바퀴는 상대적으로 더 고정이 돼 있고 왼쪽 바퀴가 더 많이 돌아갈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야지 차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차동 기어가 없이 요 두 개의 기어로만 돌아간다고 하면 항상 두 바퀴의 회전수가 동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선회할 때 둘이 똑같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퀴가 한쪽은 미끌리고 턴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될 겁니다. 턴하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동 기어를 넣어놨어요. 한쪽이 고정이 되더라도 한쪽으로 동력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여기 4개의 피니언 기어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얘는 고정되어 있고 여기는 돌아가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지금 선회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주 코너링이 부드럽게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디퍼런셜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그냥 일반 후륜구동 차의 그 리어 디퍼런셜입니다. 그래서 모든 후륜구동 차들은 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돼 있고,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쪽에 LSD가 붙는데, 그것도 지금 설명을 해야 되나? 그건 나중에 디퍼런셜을 할 때 LSD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어 디퍼런셜에 이 앞에다가 커플링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력이 끊어졌다, 붙였다, 붙었다, 끊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출력이 전달됐다가 클러치가 떨어지면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바퀴는 그냥 허당으로 굴러가는 거죠. 앞바퀴로만 굴러가고. 그러다가 클러치가 붙으면 다시 동력이 전달이 되고. 그런 구조로 두 번째 방식은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커플링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스크들이 보이시죠? 클러치 디스크들이 여기 안에 다판 클러치들이 여러 장 들어가 있고요. 이 모터에서 이 클러치들을 붙여주면 동력 전달이 되는 거고, 붙여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스프링 장력으로 떨어져서 동력 전달이 끊기는 겁니다. 나머지 여기 뒤에 구조는 이 디퍼런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이 또 고장이 잘 나요. 요 놈이. 요 놈. 우리 차주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놈들입니다. 여기 후륜 방식의 트랜스퍼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 증상, 이렇게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증상, 사륜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그 증상, 득득득득 하는 그 증상이 여기서도 나와요. 선회할 때나 저속에서 가속할 때 득득득득득 이렇게 차가 좀 말 타는 증상이라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런 또 증상이 발생을 해요. 디퍼런셜 쪽으로 동력을 딱 치압을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치압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미끄러지면 그런 현상이 이제 또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벤츠 CLA였어요. CLA.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이 디퍼런셜하고 커플링 교체해가지고 그 증상이 개선이 돼서 출고가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런 사륜 구동, 구조, 작동 원리, 고장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정비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차들이 있으면 트랜스퍼 케이스의 요 부분이구나, 그런 것들 체인이구나 이렇게 잘 분별하셔서 사업하시는데 더 좋은 그런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너무 진부한 것 같아요. 삼정 화이팅? 내가 유튜버가 아니고 사실 이거 교육자료니까. 삼정 리맨. 지금까지 삼정 리맨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디 학생들이나 이렇게 그냥 이유 없이 전화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차가 수입차, 국산차는 안 돼요. 수입차만 하고 있어서 정말 문제가 생겨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정비업체 사장님들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정 리맨이었습니다. 참 요즘에는 이런 채널들이 있어서 설명하기가 쉽고 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의뢰받아가지고 다 짊어지고 가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하루를 빼야 되고 이거 가져가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비용을 많이 주셔야 되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오픈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돈 들어가시는 거 없잖아요.